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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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상동에서 이제 예비 고3을 맡고 있는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과정 설명회에서요, 앞에 파트, 교육과정 관련된 파트를 맡게 되었고요. 저랑 같이 살펴보실 거는 이제 저희가 연간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보게 됐던 수능이죠. 2024학년도 수능 어땠는지,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어떤 거였고 어느 범위에서 출제됐는지 같이 살펴볼 거고, 가장 중요한 저희 학교별 내신 특성에서요, 상동 지역이랑 청라 지역의 학교별 내신 특성이 어떻고, 그다음에 어떤 걸 위주로 어떤 교재로 수업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2 같은 경우는 저희 은파쌤이 담당해 주실 거고요. 학습 관리 부분은 이제 클리닉, 그리고 저희 1인 1교재, 그 다음에 원래고사 진행하는 거, 그리고 특강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은 자, 교육과정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연간 계획 한번 볼게요. 12월 이제 15일까지가 내신이 거의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16일부터 저희가 16일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는 2024학년도 수능을 가지고 이제 수능 유형이 어떻게 출제됐는가 학생들이랑 같이 살펴볼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1월부터 겨울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6일부터 이제 겨울학기 전에 2주간 수능 분석 들어가고 1월부터 겨울학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겨울학기 때 주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올해 그리고 작년도 6월, 9월 수능에서 평가원 모의고사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문학이랑 독서 파트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킬러 문항이 없어진 해죠.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따가 등급 커트라인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6월, 9월 수능 같은 경우에 어떠하게 변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대비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학기 저렇게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간슬개라고 하는 부교재를 통해서요, 이제 학생들이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학습할 수 있도록 숙제가 나가게 될 텐데요. 간슬개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설 모의고사, 2간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주간지 혹은 월간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슬개 통해서 나가게 되고, 수능 특강, 오늘 사실 제가 교육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제일 강조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수능 특강이 나오는 즉시 저희는 수능 특강으로 수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의고사는 이제 클리닉 시간에 매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부분은 은파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수능 특강이 나오게 되면요, 저희가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1인 1교재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수특 나오자마자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 문법이랑 오전 모의고사 현대문학해서 특강이 겨울학기에 진행된다. 그래서 요 문법 오전 모의고사 현대문학은 상동에서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문법이랑 언어와 매체죠. 그다음에 현대문학은 청라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특강 관련된 수업도 뒷부분에 은파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다뤄주실 거예요. 저희 그러고 나면 이제 3월 셋째 주부터는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중간고사 대비는 이제 뒤에 저희 내신 기간에 뭘 하게 되는지 설명하게 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수능 특강으로 거의 학생들 중간고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 나오고 3월 둘째 주까지 한 바퀴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또 끝난 다음에 내신 대비하면서 다시 한번 수능 특강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2주에 한 번은 계속해서 클리닉 때 모의고사 실시가 될 거예요. 내신이랑 같이 병행해서 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저라고 하는 게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수시를 가는 학생들한테. 그리고 저희가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게 정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요, 저희가 학생들은 조금 힘들 겁니다. 근데 요 1년이 힘든 만큼 이제 좋은 결실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신 클리닉 진행하면서 모의고사 클리닉도 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5월 셋째 주, 넷째 주는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나오게 되는 두 주인데, 수능 특강 다시 한번 이때 정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능 특강 한번 보고 내신 기간 때 또 진행하고 수능 특강 다시 한번 정리하죠. 저희가 사용하게 될 수능 특강을 기반으로 한 교재가요, 그냥 수능 특강만 실려 있는 것이 아니고 연계 문제 그리고 연계 지문이 같이 들어가 있는 교재예요. 이건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나가게 될 교재인데요.
단순히 수능 특강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문제 풀고 끝내면요, 학생들이 기억에 오래 남지 못하게 되죠. 지루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실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연계돼서 출제된다 그러면 앞부분, 뒷부분의 내용까지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앞, 뒷 내용까지 해서 교재 구성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별로 유사하게 나왔던 지문들이 있는가 해서 뭐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2학년 상관할 것 없이 같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연계돼서 같이 교재에 구성돼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쉴 틈이 없습니다. 6월 달이 되면 이제 저희 6월 모평 이제 보게 되고요. 학생들 기말고사 대비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내신 대비 들어가면서 2주에 한 번 모의고사 계속 진행하면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해야 되고요. 6월이 이제 나오고 나면 이 뒤부터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감에서요, 그 해의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걸 아주 낱낱이 분석해서 그때부터 모의고사 또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7월, 8월 여름학기 바로 이제 쉴 틈 없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 시간에 또 뭐가 나오냐? 수능 완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능 연계 교재라고 하는 게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이렇게 있는데, 수능 완성은 수능 특강보다 분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분량 안에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연계율은 수능 완성이 조금 더 높아요. 분량 자체가 적은 거에서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수능 완성도 여름학기 때 정리할 거고요. 수능 완성도 수특과 마찬가지로 연계 문제 가지고 구성해서 교재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이후 이제 저희가 파이널이라고 부르는데요. 9월 달이면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죠.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할 테지만 7, 8월 달에는 거의 입시 상담지 들어가고 수시 지원 대학 이제 정하게 되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9월 이후라고는 되어 있지만 제가 한 7, 8월부터는 쭉 진행되면서 수시 원서 접수까지 가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있죠. 이게 이제 저희가 내년에 쭉 진행하게 될 연간 계획인데요. 도대체 왜 저런 연간 계획을 세웠는가? 지금 보실 2024학년도 수능 분석과 그 다음에 저희 지역, 상동과 청라 지역의 내신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시면 조금 더 왜 계획이 저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등급 커트라인이에요. 언어와 매체랑 화법 장문 커트라인을 제가 이제 뭐 여기 쭉 보시면 진학사회 메가스터디 EBS 해가지고 입시기관들, 유명한 입시기관들의 등급 컷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요, 1등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죠. 80대 후반도 아니고 중반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건 엄매와 화법장문의 등급 커트라인의 차이가 2023학년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 많이 줄어들었어요. 2022학년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랑 화법 장문이랑 선택 과목을 선택했을 때 사실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엄매를 선택하는 게 훨씬 이득이었거든요. 등급 커트라인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학생들이 점수 받기 어려워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풀어봤을 때 엄청나게 어렵다, 이런 느낌은 없는 시험입니다. 킬러 문항 없거든요. 정말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느낀 건 학생들이 추론하는 능력을 조금 요하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점수 받기 어려워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가장 첫 번째 많이 틀린 65%의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저 맞은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65%가 틀렸어요. 30번 문제를 틀렸는데 문학 문제에서 틀렸습니다. 이거는 왜 틀렸을까? 이 뒷페이지 가면 설명이 나오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언어 부분에 해당되는 문법 문제 2개가 2순위, 3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중세국어 문제고요. 근데 여기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히읗 용언 중에서 어간이 히읗 마음으로 끝냈을 때 이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구별해내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어렵죠, 듣기만 해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독서 15번 문제가 4위를 차지했는데, 얘는 인문예술 지문에서요, 이제 보기 적용이 조금 필요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학생들이 많이 틀렸고, 문학 34번 문제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문학의 가장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인데 일동장교과랑 같이 나오는 문제고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틀렸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보시면 화법과 작물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독서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독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지문이죠. 그리고 이제 독서 15번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여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도 많이 틀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어려워했던 걸로 보입니다. 문학 30번 여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화작을 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독서 중에 뭘 더 어려워하냐면 문학이라고 그 단언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경향을 보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번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화법작문 통합 문제에서 학생들 많이 틀렸고 작문에서도 틀렸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화법작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화작을 선택했으면 화작을 잘하니까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은 공부를 안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실제 오답률 4, 5위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인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문학 30번은 학생들이 왜 그렇게 많이 틀렸나. 자, 보시면 문학 파트 그리고 독서 파트 잠깐 보실게요. 여기에 자, 실전학습 1회 첫 지문의 등장, 그리고 수능특강 4회 7강 연계, 그 다음에 수능특강 8강 연계, 수능특강 인문예술 5강 연계 보이시죠? 그리고 문학 보시면 수능 완성 연계,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나다 이제 현대시가 복합으로 나온 문제에서는 나 지문이 수능특강에서 연계가 됐다. 그리고 요 마지막 부분 일동장유가가 이제 수능특강에 연계가 됐다. 보이시죠? 근데 단 하나 비연계라고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현대소설이고요. 현대소설이 비연계 지문으로 나왔어요. 여기에 30번 문제가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득점을 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비연계 지문 중에서 현대소설 그리고 현대시 파트를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독서랑 문학에서 현대소설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연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왜 그렇게 많이 틀렸을까요? 왜 이렇게 등급 커트라인이 낮을까요? 어머님들은 모르시는 비밀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특히 이제 독학재수학원이라 그러죠.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자기 스스로 인강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데서 상담 선생님을 한 적이 있는데 수능 특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상담을 시작한 게 이제 2월 말 정도겠죠. 수특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저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수능 특강 해야 하나요? 그때까지 안 해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다수예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같은 경우 한 번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학생들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고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수능 완성도 한 번 보고 넘어간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연계돼서 나온다는 도대체 왜 틀리는 거야? 안 하니까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꼭 그거 반복해서 학습시키는 커리큘럼을 가진 곳에 국어 보내줘야 돼요, 3학년 때는. 그래야지 80점 중반만 넘으면 1등급이라니까요, 어머니. 80점 중반이면 생각보다 3점짜리 5개 틀려도 2점짜리면요 7개 틀려도 되는 점수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연계가 이만큼 되는 데에서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요. 아까 우리 오답률 보시면 오답률에 꼭 들어갔던 게 2문제씩 선택 과목 애들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선택 과목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기출제 방식과 기조에 충실했다. 조금 꼼꼼한 풀이를 요했다. 사실 제 느낌에는 언어와 매체는 꼼꼼한 풀이라고 하면요, 조금 기존의 수능 형식보다는 내신에서 요구하는 문제 형식으로 바뀌고 있구나 같은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내신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많이 유리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수능 출제 경향을 조금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대다수가 연계돼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랑. 그리고 고득점을 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비연계가 된다? 현대 문학에서 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 문학 대비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보실 거는 학교별 내신 특성이에요. 내신도 보면 계속 등장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저 이제 상동고 볼게요. 상동고 같은 경우에는 자, 언어와 매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여기 지금 시험 범위만 나와 있는데 요것도 다 수특입니다. 화작도 마찬가지예요. 수특, 화법, 작문. 그리고 기말고사 부분 보시면 수특. 통합이랑 실전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수특 내용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파트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전년도 수능 완성해서 기출을 내요. 그러니까 시험을 내요. 그다음에 속내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속내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화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수업을 듣게 되는데 수능 특강 문학, 독서, 화작 다 다룹니다. 엄매도 마찬가지로 수능 특강으로 교재 나가고요. 상원고 같은 경우 볼게요. 상원고는 독서 과목을 나가게 되거든요. 3학년 1학기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문학, 독서에서 수능 특강 문학이랑 독서에서 문제가 출제되고요. 세부 영역 잠깐 보시면 고전시가 고전선문, 현대시, 현대소설 여기까지가 문학 전 파트죠. 극수필 빼고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주제통합해서요. 독서 부분에서도 전 부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 발췌해서 시험에 내겠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다 공부를 해야겠죠. 기말고사도 중간고사랑 동일한 시험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요. 지문만 바뀌어서 출제가 됩니다. 중원고 같은 경우도 잠깐 볼게요. 중원고 같은 경우도요. 여기 엄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수특이에요. 수특. 엄매도 수특. 그리고 화작도 수특. 그 다음에 화작 기말고사 보세요. 수특 중간 범위부터 뒤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학기 내에 화작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권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부명고 볼게요. 부명고도 수능 특강. 여기는 이제 교과서도 같이 사용해요. 수능 문제랑. 근데 범위 잠깐 보시면 현대시, 현대소 여기는 문학 개념도 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거 거의 다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고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고사에서 출제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주제통합, 독서 부분에서 다 나와요. 그 다음에 23학년도 수능 화작해서 수능 문제에서도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엄매도 마찬가지 수능 특강 쓰죠. 심원고 같은 경우 화작하게 됩니다. 학생들 전부 다 선택 과목 고르지 않아요. 자, 수능 특강 문학, 그리고 외부 문학 작품 추가, 그리고 수특 화작 해서 나오게 되고요. 여기도 이제 시험 범위 보시면 고전, 현대 할 것 없이 전 부분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계남고도 보시면 수능 특강 써요. 자, 중간고사 부분에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산문, 그리고 화작 이렇게 나왔고 기말고사도 요 범위에서 나왔습니다. 중원고 같은 경우는 이 학교는 화작이 공통적으로 학생들한테 들어가 있고 언매랑 미적 중에 선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문과 학생의 성향이 크겠죠. 문과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언매 선택자가 조금 적은 학교예요. 보시면 화작 같은 경우 이제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과목인데 수능 특강 문학이랑 독서를 씁니다. 화작을 안 내요. 그래서 수능 특강 문학이랑 독서에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 보시면 문학에서 독서에서 전범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는 인천국제고, 고양국제고, 경기고, 미추홀외고 해서요. 조금 지역적 특성이랑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다니고 있는 충북전 학교인데 인천국제고 같은 경우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능 특강을요. 중간고사까지 반, 기말고사까지는 끝까지 전범위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양국제고 같은 경우는요. 국어가 5단위 들어갈 걸 2단위짜리, 3단위짜리 해가지고 과목을 2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2단위짜리를 중간고사를 보고요. 3단위짜리를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때 중간고사 보는 거 이제 이거 주제 통합이에요. 자, 수능 특강 독서 가지고 주제 통합 부분이랑 실전 부분을 내요. 그럼 앞부분은 시험 범위 안 내냐? 안 내죠. 학생들 알아서 공부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나오게 되는 기말고사에 출제되는 매체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 전범입니다. 그러면 고양국제고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동안 독서 수능 특강 그리고 언어와 매체 수능 특강 2권을 내신 기간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문법은 한번 돌리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기고 같은 경우에도요. 수능 특강 문학이랑 독서에서 시험 나오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전범위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래도 다른 학교들보다 여기 있는 다른 학교들보다는 이제 그 지문 수가 좀 적습니다. 근데 전범위 출제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동일합니다.
미출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특강 문학독서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에서는 현대시랑 고전시 그리고 개념, 실전 여기서 출제가 됐으면 기말고사에는 현대, 고전 할 것 없이 다 출제되고요. 중간고사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독서 부분까지 출제가 되고 그해 6월 모의고사까지 출제가 됩니다. 이 6월 모의고사 보자마자 기말고사거든요. 얼마 안 있어서. 네, 그래서 이 친구들도 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하고 가야 돼요. 이제 뒷부분은 저희 이제 청라지역 고등학교입니다. 초원고 자 보시면 화작 나가게 되고 엄매 나가게 될 텐데 교과서 사용 베이스인데 수능특강 꼭 들어가 있죠. 신형고도 마찬가지예요. 수능특강 문학 독서 독서라고 되어 있지만 문학도 같이 봅니다. 그리고 독서는 특히나 고난도 지문 위주로 시험 출제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청라고 같은 경우도 화작이랑 엄매의 수능특강 문학이 꼭 껴있어요. 수능특강 문학에 화작은 화작 교과서, 엄매는 엄매 교과서. 그리고 화작이랑 엄매의 시험 범위 문학 작품이 겹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봐야 되지만 그 중에는 선택적으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왕고 같은 경우도 3학년 학생들이 모두 화작 수능특강으로 수업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 얘가 지금 다르게 보이시죠? 여러 번 봐야 돼요. 수능특강 굉장히 여러 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연계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계된다라고 해도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연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어만 가지고 또 같은 단어가 등장하면 그게 연계됐다라고는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연계가 본문이 그대로 나오냐 혹은 개념이 관련돼서 나오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수능 완성 연계 문제 그리고 저희 이제 입시 상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짠 이유 그래서 수능이랑 내신이랑 다 잡으려고 이렇게 짰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고3이다 보니까 모의고사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학원으로 이동하려고 해요. 국어 말고 다른 과목들. 국어는 여기 다니겠다고 합니다. 저희 학생들. 국어는 안 간대. 국어도 관이하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특히 국어를 지역 학원을 추천을 드리냐면 그 지역 학교를 잘 아는 선생님이 있어야 돼. 그 이유가 뒤에 저희가 또 준비한 파트가 있어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생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능 연계교재 반복 수업이 이루어지는 요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실 환경이라고 말한 건 한 강의실에 20명 이상 학생이 들어가는 건 조금 지양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 이제 조는 학생들 보여도 못 깨웁니다. 20명이 넘어가면. 그래서 강의실 환경이 적당히 좋은 것 그리고 저희 학원 내신이랑 수능 모두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 5가지 제 기준으로 뽑아봤는데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 파트 2입니다. 이제 청라의 음파 선생님 오시니까요. 박수로 맞춰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라원에서 고3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파 강사입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학원은 아이들을 어떻게 학습하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구체적인 학습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4파트로 나눠서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클리닉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학원의 가장 큰 차별점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뒤에서 이 클리닉이 얼마나 세세한 사항까지 다루는지 사진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1인 1교재. 이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선택 과목에 대한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3학년이니까 선택 과목에 대한 중요도도 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화작 언매의 경우는 1인 1교재로 진행을 하고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개인에게 맞는 선택 과목을 선택 후에 마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례평가, 저희가 원례고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원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원례고사는 통모고를 얘기합니다. 80분 동안 쉬지 않고 보는 시험을 얘기를 하고요. 즉 시간 내에 수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전처럼 풀이한 후에 질의응답부터 그리고 피드백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방학의 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겨울학기 특강입니다. 이번 겨울학기에도 다양한 특강을 예정해서 부족한 영역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리닉인데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에서 클리닉을 한다라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원 상담 몇 곳만 받아봐도 모든 학원들이 클리닉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사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클리닉을 한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만 클리닉을 이 학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은 이 클리닉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면 어머님들이 사실 잘 모르세요.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이제 부임 기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혹시 클리닉이라는 건 뭐예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타 학원에서도 클리닉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제가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차별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나중에 불려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통모의고사 80분을 매주 실시한다라는 건 아주 특별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1대1 질의응답 및 점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입시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저희 학원의 아마 최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몰리게 되면은 시간이 1대1 과외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1대1로 밀착 관리를 하시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저희가 클리닉을 진행하고 나서는 아이들이 75분에서 80분 동안 자체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풀고, 왼쪽에 있는, 어머님들 시선은 왼쪽이시죠? 네. 왼쪽에 있는 저희 이제 강사들이 작성한 주석지를 배부하게 됩니다. 지류 형태로 주석지를 보고 본인이 푼 문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부분에서 스스로 학생이 본인이 어떤 문제 유형을 주로 틀리고 혹은 선지에 대한 분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과정의 장점입니다. 주석지를 꼼꼼하게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인이 선생님 저는 이게 정답인 이유를 아직도 잘 납득할 수가 없어요 라거나, 혹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때 선생님에게 1대1로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진 모의고사에 대한 결과 분석을 선생님과 오른편처럼 함께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틀린 문제 영역이라든지 문제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취약점에 따른 보완 계획과, 그리고 뒤에 이어서 보시면 선택 과목에 대한 진도표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페이퍼가 사실 한 장으로 나갔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3월에 대한 페이퍼 혹은 4월에 대한 페이퍼를 한 장으로 나눠가 버리니까 아이들이 점점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선생님들끼리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시기를 보시면 21년 4월, 21년 7월, 그리고 21년 10월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청 모의고사의 순서 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1년 과정 안에서 이 학생이 어떤 영역에서 꾸준히 점수가 상승했고 어떤 영역에서 반복해서 실수가 일어났었는지 더 한눈에 보기가 적합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는 이 선택 과목에서 어떤 영역, 어떤 유형 문제에서 주로 매 시험마다 틀리는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성적 분석에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뒤 아래 보시면 여기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니 입시 상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가 입시에서 학종을 고려하고 있는지, 논술을 고려하고 있는지, 정시를 고려하고 있는지, 또는 대학을 희망하는 대학은 어디고 목표하는 대학은 현재 어느 위치인지, 그리고 세부 전공을 어딜 희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신 평균은 몇 등급인지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 학원에 올해 재원한 학생일수록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까지 모든 내신의 평균을 선생님들이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대학교를 지원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이에게 수시가 유리할지 아니면 학종이 유리할지 정시를 같이 겸해야 할지 라는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질 높은 상담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선생님과 주기적으로 가지는 미니 입시 상담이 실제로 아이들의 만족도 중 가장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고3 선생님들께서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어떻게 시간이 운영되느냐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위에는 상동 지점이고요. 그리고 청라 지점이 아래편에 그려져 있습니다. 상동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 평일마다 오전 클리닉을 운영하게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타임에는 오후 1시, 3타임은 오후 6시부터 그리고 4타임은 오후 8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른 일정으로 클리닉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과 상의 후에 주말에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라원도 주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수요일, 금요일 오전 클리닉을 진행하지 않고 목요일 오전 클리닉이 오전 9시에 정각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오전 9시 아이들이 등원해서 앉아야 하는 게 아니고요. 수능과 같은 스케줄로 시작되기 때문에 목요일 오전 8시 40분까지 등원을 하고 9시 시작이 되고 10시 20분까지 시험을 마친 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요. 10시 반부터 11시 50분까지는 해설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타임부터 이어지는 4타임까지의 오후 클리닉은 해설 강의는 따로 이어지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질의응답과 피드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문학이라든지 비문학 1, 2학년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 영역 위주로 공부가 조금 치우쳐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수업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수업은 없을까라는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문학과 비문학만 잘한다고 고득점을 받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인 1교재 진도표가 있던 거고요. 학생이 선택한 언매 또는 화작 과목을 수능 특강 교재로 매 회차 진도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 기록을 아까 보셨던 이 피드백지에 하게 되죠. 그래서 1회부터 5회차까지 어떤 부분이 약했고 그리고 6회차, 10회차, 11회차, 15회차로 쭉 나눴을 때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계속해서 향상하고 있는지를 선생님과 분석하게 됩니다. 다음은 원래고사입니다. 원래고사는 실제로 클리닉보다 난도가 좀 더 높은 아까 얘기했던 이감 있죠. 그 이감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학 동안에 열심히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등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연습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 시험에서 효능감을 높게 얻을 수 있을 건데요. 현재로서 예정된 시험은 1월 첫째 주에 1회 원래고사가 있고 2월 셋째 주에 2회차 원래고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래고사를 보게 되면은 이후에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성적표의 형태로 발송을 하게 되고요. 시험 당일에 바로 학생들과 구체적인 피드백까지 이뤄집니다. 다음으로는 특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방학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동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교육과정을 이미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던 김하영 선생님이 담당하는 특강이고요. 이감 모의고사를 수능 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8시 반부터 11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특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특강은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고3이랑 그리고 재수생들은 모두 풀이하고 있는 모의고사예요. 이번 수능에서도 이미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재수생들만 해도 무려 17만 명이 시험에 응했습니다. 절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시로 정말 학교 내에서만 경쟁할 게 아니라면 더더욱 접해야 하는 특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은영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언어와 매체 특강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교재를 봤었는데요. 다양한 유형이랑 실제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학년까지 선택 과목을 교내에서 시험 범위로 다루지 않았거나 혹은 시험 범위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내 실력이 아직은 미흡한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마지막 파이널로 언어와 매체 정리하고 3학년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장은영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현대문학 특강입니다. 아까 교육과정에서 보셨지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중요도 많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현대문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특강의 조금 차이점은 독서 특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독서 특강이 없다라는 건 수능과 좀 연계지을 수 있을 텐데 수능에서 킬링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소위 모두 다 대부분 독서에서 나오다가 이번에는 킬링 문제가 모두 빠지고 준킬링조차 문학에 많이 쏠려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다음 수능도 문학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으로 문학 특강에 쏟고 있고요. 다음 청라 특강입니다. 먼저 엄동현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언어와 매체 특강인데요. 엄동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름 학기에도 그렇고 겨울 학기에도 그렇고 매번 문법 특강을 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선착순 마감이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문법에 강한 분이니 수능 보기 전에 마지막에 파이널로 언어와 매체 정리하고 끝낸다라는 마음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학 특강, 제가 담당하고 있는 특강인데요. 교재는 수능 완성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수능 특강을 시작하고 끝낸 학생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능 완성은 시작을 했는데 끝내지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시작조차 하지 않은 학생들이 정말 예상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난도 높은 문학 특강을 생각을 하다가 수요조사에서 수능 완성을 아직 손도 대지 않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수능 완성 문학 특강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정시 집중반, 지금 청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시 집중반 같은 경우는 서울 소재 대학교들이 계속해서 수시 정원 비율을 줄이고 있고 정시 정원 비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시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정시 집중반의 일단 목표는 이러합니다. 중위권의 학생들을 상위권으로 높이고 상위권의 학생들을 최상위권으로 높여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수업 중점 사항은 아무래도 정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 감각 중심의 수업을 주로 요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또한 75분 또는 80분으로 재하고 늘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이 정시 집중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간지, 즉 이감이겠죠. 그 이감의 주간지를 활용해서 매일매일 국어에 대한 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국어 학습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문학 중점 수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독서에서는 계속해서 난도가 평이해지고 있고 문학에서는 난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시생들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클리닉은 75분 그리고 80분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 관리를 함으로써 개별 취약점 점검 및 보완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준비한 발표고요. 이제 저희 2023년 고3 팀 선생님들을 소개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지금도 각 강의실에서 부단히 아이들의 클리닉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을 이끌어왔고 앞으로 1년도 아이들과 함께 해올 텐데요. 상동은 먼저 최범석 선생님, 그리고 음영빈 선생님,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과정 설명해 주셨던 김하영 선생님, 그리고 장은영 선생님, 최수명 선생님으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라는 엄동현 선생님, 그리고 저 김은파 선생님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른 선생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천과 청라에 이어서 아까 오픈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 번째 개원인 송도원에서 고3을 담당하고 있는 진병호 선생님입니다. 송도원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에 이어질 예정이니 그때 많은 관심과 사랑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발표는 전부이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라이브 댓글에 올려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각 원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하영 같이. 김하영 선생님 Q&A. 네, 설명회 중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질문 남겨주신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들 특강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특강 같은 경우는
저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에 준비하면 개인적으로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번에도 아까 교육과정에 이미 나왔지만 오답률의 탑5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 2문항이 문법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좀 난도가 많이 올라갔다, 상승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2월까지는 문법에 대한 정리가 조금 스파르타의 형태로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1, 2학년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문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매체는 좀 다소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넘어가기 전에 만약 본인이 언매 선택 과목자라면 언매 수강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은 어느 정도 점수가 이미 나오고 있고 조금 더 어려운 모의고사 위주로 풀고 싶다, 아주 초고득점을 원한다 하면은 저는 사설 모의고사, 이감 모의고사의 특강을 아주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독서는 계속해서 평이하지만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난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예측이 너무 다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문학, 특히나 이미 수능 특강과 그리고 수능 완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만졌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이용해서 하는 문학 특강도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나는 무조건 정시하지 않을 거야, 무조건 100% 수시로 갈 건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수시와 정시를 함께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문학 특강도 같이 준비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언매랑 화작 선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언매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2023학년도 수능 때 그리고 2024학년도를 앞에 두고 2023학년도 수능 대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으면 무조건 언매하세요. 학생들한테 1, 2학년 때 계속 언매해라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간격이 좀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학교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 과목으로 하는 학생들, 내신을, 그리고 이제 뭐 상원고나 혹은 뭐 부계여고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언어와 매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어와 매체 내신으로 끝났거나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범위는 한정적이고요. 꼼꼼하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 특성상 내신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했던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그대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 최상위권 대학을 노리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래도 등 커트라인 차이,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표점의 차이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상위권 친구들, 정말 상위권을 노린다, 언어 매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기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안 되고요. 화법과 작문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언매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언매를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타 과목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면 그럼 화작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은 화작도 사실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돼서 내가 문법은 진짜 못하겠다 그런 친구들 있어요. 진짜 문법은 내가 2번을 보고 3번을 봐도 정이 너무 안 간다, 그런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학생이 화법과 작문을 해도 되는지, 언어와 매체를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학생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입시가 이제 보신 학생들을 위해서 입시에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을 사실 이전에 받아놓은 것들이라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얘는. 저희가 이제 입시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학생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 수시 쓰기 전에 어떠한 그 입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글씨는 잘 안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자료가 뭐냐면 저희 학원에서요. 그럼 저희 학원이라는 소리는 무슨 얘기예요? 상동과 청라 지역에 있는 학교란 얘기예요. 상동과 청라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이 정도 내신 성적을 가지고 이 대학을 이 전형으로 지원을 했더니 이 친구는 합격했다.
이 친구는 예비 몇 번으로 합격했다, 이 친구는 떨어졌다 라고 하는 정보예요. 이거는 지역학원 아니면은 갖고 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똑같은, 예를 들어 어머님들 생각해보세요. 지방 고등학교에 이제 상위권 교과인 점수인 학생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 경기 지역에 상위권 내신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랑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뭐 특목자사인 학생이 지원을 하는 거랑은 결과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학생들이 어떠한 전형으로 많이 가고 어떻게 썼는 게 유리했는지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저희들이 지금 취합해서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저희 학년 학생들한테도 사용해서 상담이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지금 보시는 건 저희 학년이에요. 2024학년도 수능을 봐야 될 학생들, 25학번 학생들, 그 학생들이 2학년 때까지 내신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한테 조사한 거, 그리고 모의고사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희망하는 대학, 희망하는 세부학과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기입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죠. 이 학생이 이 대학에 이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과목의 내신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는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쓰게 된다면 어떤 활동을 기존에 간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하는 게 좋은지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입시 관련돼서는 이제 교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국어 선생님들이. 그다음에 저희 이제 입시 컨설팅 선생님, 소장님 계세요. 추천드리는 건 저희가 5월 말일이 되면요, 각 대학교에서 입시 전형을 본인 홈페이지에 입학처에 올립니다. 5월 말일이에요. 전 대학이 다 똑같아요. 그럼 5월 말일에 그 대학의 수시 입시 전형이 딱 뜨게 되면 본인한테 유리한 수시 전형, 그리고 본인한테 유리한 대학이라고 하는 걸 저희 소장님이 다 갖고 계시겠죠. 정보 분석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7, 8월 달에 그 결과, 이제 어느 대학에서 어느 전형을 뽑는지를 보고 전략을 좀 세우신 후에 본인한테 맞는 게 어딘가,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수시 원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 컨설팅이라 그래서 이제 5월 말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본인의 내신 학생부 기록 같은 거 다 들고 1회 컨설팅인 거죠. 그래서 1회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면 소장님께서 컨설팅 해주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유료예요. 네. 그래서 필요하신 어머님들은 미리미리 해주셔야 돼요. 그 소장님은 한 분이시고 학생들 여러 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입시 관련된 거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인사. 네. 어머님들 설명회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